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4만 5천여 개. 중국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중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진정한 중국 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중국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중 경제교류 15년. 한상들이 만난 세계의 시장 중국. 그 현장을 취재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수도 베이징에선 요즘 세계 주요 자동차 제작사들이 가격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15%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자동차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다. 그런데 베이징의 택시 10대 중 6대는 현대차이다. 세계 자동차 회사 100여 개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서 현대차가 단 5년 만에 유명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최신 모델을 시장에 투입하는 전략. 즉 유럽 메이커들이라든지 미국 메이커들은 단종됐거나 구모델을 쭉 생산했습니다만은 저희 북경 현대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한국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차를 그대로 중국 시장에 투입을 해서 생산,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신선한 반응을 받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현대차 특유의 경영 철학도 경쟁력을 높였다. 속도 경영을 통해 평균 2년이 소요되는 공장 건설을 6개월 만에 마무리했고 80여 개 한국 부품업체들을 중국에 동반 진출시킴으로써 양질의 부품을 확보했다. 현대차의 다음 목표는 중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감성에 맞는 신모델 개발이다. 이 공장 건설에 발맞춰서 기술개발센터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와 시장에 맞는 차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적인 표현으로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좀 더 싸고 좀 더 경쟁력 있고 좀 더 중국 시장에 맞는 차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부로 불리는 상하이. 이곳에서도 한국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마이더. 중국 유통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할인 매장의 한국식 이름은 이마트.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130여 개 할인점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하이에서 요즘 인기 있는 할인 매장이다. 이곳의 경쟁력은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와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계된 상품 진열대, 환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매장 분위기다. 再说这里的商品琳琅满目，就是蛮适合我们就是购物群体的。再说这里的离我们家也蛮近的，主要是方便吧。要买什么反正都能够在这边买到的。 중국 소비자 역시 한국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보다는 패션 지향적이고 보다 더 가치 창조적인 그런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유행 소품으로 통하는 삼성 휴대폰. 베이징 시민들의 달리는 발이 된 현대차. 중국인의 취향에 맞춘 음식에서부터 고객 만족을 중시하는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할인점의 개념을 바꾼 이마트는 13억 중국인을 매료시킨 한국 브랜드다. 하지만 한중 수교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 당시 양국의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 미만. 한중 수교는 생산 원가 절감의 돌파구를 찾고 있던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한국 면방업체 최초로 중국에 공장을 세운 동방방직도 수교 직후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다. R&D 개발에 아주 최적지다 생각합니다.
그 중국의 자연 섬유, 목화나 마나, 그다음에 실크 이런 아주 좋은 섬유 소재가 풍부합니다. 노동력도 풍부하고 거기에 한국의 아주 좋은 경영 그 기술을 접목하고 마케팅을 접목하면 세계에서 아주 그 뛰어난 웰빙 신소재 섬유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13억 중국인의 23%는 농업인이고 산업화로 줄어들긴 했지만 중국에서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중에 비해 농업 기술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 그런 중국에 1994년 진출해 중국 10대 종류 회사로 성장한 세농종묘. 8천여 개에 달하는 경쟁업체들보다 우위에 있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무육종 기술이다. 세계적으로 종자 육종 기술이 한국이 무, 배추, 고추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 씨앗을 갖고 중국에 들어오게 됐고 그 무 씨앗을 가지고 중국 내에 영업을 하고 재배를 해서 그 농민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또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중국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게 됐는데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팔고 있는 백옥무는 전체 무 시장의 약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만 6천 제곱미터 정도의 대지에 세워진 이 비닐하우스는 단일 사업장 비닐하우스 중 중국 최대 규모, 세계 최대 종묘 시장인 중국의 풍토와 기후에 맞춘 품종 개발을 연이고 지원한다. 한국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로 보면 종자시장으로 보면 1,000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키껏 팔아봐야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99배인 큰 시장을 놓고 그냥 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중국에 진출했던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상인들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중국이 개혁개방이라는 물꼬를 터놓고 외자기업들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외자기업과 외국 자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이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시간은 필요했다. 매년 1억 위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회사도 진출 초기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쪽으로는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시장 경제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엄바라서 맞지 않는 이런 그 정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때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가 예자 기업을 자본가로 이렇게 오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가들이 성공하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망하는 거로 이렇게 착각들이 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뭐 어느 기업이든지 흑자를 난다면 이거는 뭐 큰일 나죠, 큰일 나. 소상인의 경우엔 더욱 상황이 열악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의 절차를 따라서 투자를 했으면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여행 오던 사람들이 그냥 뭐 가방에다 돈 좀 가지고 와서 여러 뭐 식당을 한다든가 여러 조그마한 뭐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안 되니까 모두가 여기 현지 사람들 명의로 그때 했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명예가 그 사람 앞으로 돼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촉진시켰다. 연간 매출액 2천만 달. 중국 정부로부터 50년 토지 사용권을 매입한 홀텍의 생존 전략은 외자 기업이 아닌 철저하게 중국화된 중국 기업이다. 중국말로 이제 징리파입니다. 그 징은 뭐냐면 정이라 하죠, 정. 예, 정이고, 그러니까 뭐 정이고, 리는 뭐 합리적인 리자, 이치 이자, 그것도 법은 이제 법인데 중국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사고가서 갖고 있고 하는 것이 경연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사람들하고 인간적으로 정을 또 나누고 또 감정도 교류하고 이런 상태로 가고 또 예를 들면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는 또 보다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그런 처리를 하고 중국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둔 투자는 콜택악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출입 품목에도 변화가 많았다. 1992년 수입 1위는 식물성 자원과 원유, 2007년엔 컴퓨터와 철강판. 수출은 철강 제품과 석유화학에서 반도체와 석유화학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부자재, 부품 이런 것을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입을 하는 것은 이제 농수산품이나 완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급속한 그 무역 규모 확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5년간에 사실 18배의 무역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나라, 중국과 어느 나라의 교역 관계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중국 현지에 본사를 세우는 한국 기업인들도 있다. 1995년 자본금 5천만 원을 들고 중국에 와서 남성 정장 브랜드를 창업한 유종희 대표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창업 10년 만에 직원 수는 10배, 매출액은 600배 이상 늘었다. 유종희 대표의 성공 지론은 철저한 현지화다. 조국은 한국이지만서도 중국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나라 문화를 첫째는 이해하지 않고 이 나라 사람들의 습관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 수업이 한창인 다롄의 한 강의실. 수강생은 대부분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처럼 영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인은 약 3억 5천만여 명. 전 세계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인구와 비슷한 숫자다. 베이징 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인터넷으로 어린이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중국에 부는 영어 열풍에 주목했다. 이 분야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 큰 시장이고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미개척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대표 에너지 그룹인 SK의 일원으로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해본 경험을 중국에 적용한 이 회사는 창립 2년 만에 점포를 9개로 늘렸고 올해 말까지 20여 개를 더 늘려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중국 자동차 대수가 이미 4천만 대를 넘어섰고요. 매년 8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차량 증가 속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사업에 대한 전망은 아주 밝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정비점들의 매출 속도도 서서히 계속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건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투자 금액은 매년 수직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대기업의 투자가 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와 이딴 경영악재로 일부 한국 기업들의 입지는 매우 불안하다. 6천여 개의 한인 기업이 있는 칭다오시. 지금까지 유입된 한국 자본만 약 100억 달러. 전체 외자의 45%를 차지한다. 노동집약적인 업종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현지인을 고용한 한국 기업들은 한때 칭다오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다. 进行了这种我们的话叫短拼快的项目，就是投资快、见效快的项目。这个时候就是做这种加工贸易，利用青岛港的优势。应该说，在92年之前的，在两国建交之前的这个韩资企业来了以后呢，取得了巨大的成功。两国建交以后呢，那青岛呢以加工贸易为主的，以出口型的这种企业呢，在青岛呢取得了非常大的发展。
현재 칭다오의 한국 기업 절반가량은 중국 경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경영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 예전에 임금 비만을 고려해서 투자한 회사들은 지금 현재 내년부터 시작되는 노동계약법이나 또는 노동관계에 따르는 비용들, 예를 들자면 양로보험이라든지 이런 5대 보험들을 이제 가입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관련 비용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비도 2년에 한 번씩 상승이 되고 있는데 한 번 상승되면 약 한 30% 가까이 상승됩니다. 그러면 인가공기업들은 다른 외적 요인이 필요가 없고 임금 비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해 기업들의 사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한 2, 3년 전에는 그 유해한 물질을 발생하는 업체는 아예 여기 설립 투자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업체들은 정부에서 각종 규제와 또한 그 감사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업체는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업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사회 재분배와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외자 기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자 기회의 땅이며 기업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전자기기 하나로 낯선 시장 개척에 나선 세라젬 의료. 전통의학과 현대기술을 접목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은 공익사업과 현지화를 통해 중국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에서 파워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의 이익을 중국인들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공익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에 올림픽을 기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총국에 우리 7억이를 150대가 넘는 7억이를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금전적인 지원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병원을 설립하는 곳에 저희들이 공익활동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전공법으로 중국의 높은 벽을 넘은 기업도 있다. 한 달 세금만 우리 돈으로 2억 원을 내고 있는 한라 레미콘. 비슷한 시기에 투자했던 다른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사업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몇 년을 버티지 못했다. 중국 투자 13년 만에 동종업계의 점유율 1, 2위를 다투게 되기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다. 중국에 오니까 대금이 1년이 가도 들어오질 않고 또 뭐 돈이 없다 그런 얘기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또 돈이 없으니까 이 아파트로 대신 가져가라. 또는 뭐 시멘트를 대신 가져가라. 이런 대물거래 또는 그 채무자 간의 어떤 그 삼각관계에 의한 삼각거래 이런 거래가 아주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사람의 입장과 중국 사회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다.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이 돼야만 한다는 전공법은 결국 성공했다. 실제로 한국적인 사고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대부분 실패하는 기업을 보면은 이제 한국의 경험만 갖고 또 어떤 철저한 시장 조사나 또 뭐 경쟁력 분석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 철저한 사업 계획 이런 거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나. 우리 시행착오한 과정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한국하고는. 모터사이클용 오토바이 헬멧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는 HJC. 미국, 유럽 시장을 겨냥해 중국에 진출한 이 회사는
한국에서 원자재를 100% 수입해 제조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한국에서 원부자재가 오는 과정에 뭐 해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법규를 잘 모르고 진행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이쪽의 해관법에 어긋나게 되면 자재가 제대로 그 날짜에 도착이 안 돼서 생산에 라인이 자주 서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든지 상당히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각성의 지역적 특성과 법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라고 한 데가 성급으로 또 이게 구성돼서 하나의 나라가 아닌 지방자치제로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각 성마다의 특성이 강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이템 선정을 어떤 지역에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 그러한 각 지역에 대한 파악이 우선 중요하지 않겠나. 중국도 법제화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일이 갑자기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이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추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형태를 갖추면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인지 못하면은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성장만 보고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전자상가. 요즘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가운데 하나가 레노버다. 한국 시장 진출 2년째인 이 기업의 한국 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IT 코리아라는 말을 무색해하는 레노버의 약점. 여기에는 중국 기업 특유의 대담하고 공격적인 전략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제 트랙포인트라는 것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커스텀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노트북을 대중화시킨 IBM PC 사업부를 인수해 IBM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판매에 적극 활용했고 기술력이 검증된 세계적인 노트북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단기간에 고급 기술을 확보했다. 현재 IBM과 레노버가 만난 것도 중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과 IBM의 기술이 만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의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시키면서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을 활용하는 중국의 자본과 미국의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 것이다.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나가고 들어온다. 수교 이후 한중 간 인적 교류는 36배, 항공기 운항 편수는 26배가 늘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늘면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항공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항공사들 중 중국 항공사가 있다. 연간 이용객 150만 명의 매년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동방항공.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현지화 전략이다. 한국인 채용을 대폭 늘려 승무원을 포함해 현재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대부분은 한국인. 그 비율이 98%에 달한다. 현지화 전략이 가져온 무엇보다 큰 변화는 중국 서비스 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서비스 정신이다. 어떻게 한국 사회에 파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지 사람 많이 채용해가지고 믿어주고 맡겨주고 사실은 동방항공 한국지사 오늘날까지의 발전은 한국 직원들 헌신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는 것뿐이지 저는 다만 기획만 한 것뿐이죠.
그래서 믿어주고 맡겼고 거의 98%의 직원은 전부 현지 직원이니까 한국 어느 정도 어느 면에서는 한국의 고용 창출을 하는데도 일조했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해온 중국인들에게 나를 상대에게 맞춘다는 건 조금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수요자 중심 마인드에 한중 경제교류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한중 교류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경제 교류가 있어야 상용 수요가 생기니까 한국 기업체 중국 진출하는데 우리가 현지 관공서에다가 연락해줘가지고 그 투자 유치까지 다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늘어나니까 탑승자가 많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한국의 유학생들 많이 보내면은 이해선진이 되죠. 제가 한국말 배웠으니까 자연적으로 친한파로 되는 거죠. 저기 한국의 학생들 중국 가서 저기 대학을 다니면은 또 친중파로 되는 거죠. 현재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18억 단.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한국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교 때도 90년대도 사실 교류는 있기는 있지만은 일방적인 계속 우리는 한국 업체 유치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한국 사람을 와서 투자해라. 계속 이 일방적인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양국에는 15년 후에 지금 보니까 이제 교류는 양적으로 일방적인 게 아니고 우리 중국 업체도 엄청 많이 한국 투자하고 관광도 많이 가고 그럼 양국에 사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 측이 중국에 있고 중국 측에 한국도 있다고. 그런데 중국 기업보다 먼저 한국에 상륙한 것은 중국산 상품들이다. 중국산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한 대형 할인 매장. 이제 한국인에게 중국 제품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일단 뭐 슈퍼에 오더라도 중국산이 지금은 이제 많이들 손에 잡히는 대로 중국산이 많으니까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뭐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싼 것도 그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난이 있으니까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은 외환 보유고 세계 1위, 교역액 세계 3위, 경제규모 세계 3위의 위상을 자랑한다.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고 있는 중국은 세계 3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산업 체계로 거듭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최신 철강 제품들을 선보인 상하이 국제 스테인리스 전람. 세계 유수의 철강 회사들의 제품들이 선을 보였다. 이날 행사장에서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중국산 철강 제품들이었다. 세계 제1을 자랑하던 포스코의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최대 철강 수입국이던 중국이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2004년부터 2003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세계 철강 수의 절반 규모, 시장 점유율도 10% 이상 높아졌다. 한국 내수 시장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강제의 80%가량이 중국산. 한국 철강 제품과 비교해 톤당 10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철강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 제품.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철강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 수년 동안 세계 우위의 철강 기업 위치를 지켜온 포스코도 마찬가지다.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은 한국 철강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었고
중국의 경제 발전은 포스코의 매출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조각 능력이 급성장하면서 우위의 자리를 내주게 생긴 것이다. 중국산 철강에 대응하는 포스코의 전략은 고급화다. 소위 고급제 철강 제품을 연구,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그런 질 좋고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산 저가제 중심의 철강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을 해가지고 철강 시장을 굳건히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쟁자에서 동반자, 관계 변화도 시도되고 있다. 포스코가 중국 최대 민간기업인 장쑤시아강그룹과 합작해서 만든 포항 스테인리스 단. 이곳이 바로 그 첫 번째 실험지다. 한국으로 간 화상, 중국으로 온 한산. 한중 경제교류, 협력과 상생의 성공 모델은 옌벤과 칭다오, 세냥 등 중국 동부연안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GDP는 전 중국의 약 65%. 중국의 에너지는 동부연안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것이다. 중국 최대 한국 상품 전문 매장. 이곳 상인들에게 한중 경제교류는 인생 대역전의 기회였다. 처음에 우리 갈 때 성보에서 3,000원 가지고 두발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3,000원 가지고 그 한국에 갔는데 지금은 몇 천만 원에 있는 자본금을 가진 이런 회사로 되고 한 달에 그 수익을 그 중국 돈으로 한 3, 40만 원씩 올리는 이익 창출을 한 중국 돈 3, 40만 원씩 올리는 이런 회사들로 급부상했습니다. 이곳의 무역상은 처음 보따리 장사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한국 상품을 판매해 월 매출액만 100만 위안이 넘는 상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 와서 중국의 넓은 땅에서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 정신을 배워 가지고 중국에 와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중국에는 조금 좀 열심히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많은 그런 좋은 경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국에 와서 그 정신을 이용하면은 부자가 금방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친구들, 많은 동생들, 많은 그런 친척들도 동원해서 많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출 인력도 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인력 송출을 통해 중국에 정식 유입된 돈은 지난해만 해도 10억 6천만 달러. 옌벤 재정 수입의 150%를 넘는 규모다. 1994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한국 주방 매장의 사장님이 된 임춘옥 씨. 낯선 땅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보다 성실하게 일한 덕에 모아진 돈이 20여만 원이에 창업에 미쳐놓겠다. 저는 많이 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뭉칫돈을 못 지잖아요. 한국에 가 일단 뭉칫돈 지고 자기가 그 한국에 가서 저기 한 가지 뭐 자기가 맞다 하는 걸 지고 와서 여기 중국 시장에 와서 많이 하면 그게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둥성 동북연안 지역의 웨이하이 씨의 경우 2006년 약 42억 달러 규모의 교육을 했는데 이 중 한국과의 교육액이 전체의 42%로 가장 비중이 높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중국과 시장을 넓히려는 한국의 이해가 만나 탄생한 한국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와 섬유 교육센터를 지원하는 중국 정부로부터 파격에 가까운 특혜를 받고 있다.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부가세 부분이 한국과 다르게 이제 17%입니다. 17%인데 17% 부분도 이제 면세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업에 일어나는 한 4%의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1년 동안 면세가 됩니다. 면세가 되고 해서
우리가 입점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이웃시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한국의 중개상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패션 소품, 생활 잡화들이다. 제품 샘플을 들고 와서 주문 제작을 해가는 중개상만 10,000명에 달한다. 생산력과 아이디어의 결합. 우시와 이웃시의 한국 우대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들 프로젝트가 교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상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경제협력 방법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 경남무역 상하이 대표처. 중국의 지방정부와 연결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직접 우수 제품 홍보에 나서는 방식이다. 저희들이 하는 주요한 역할은 경남 도내업체가 중국 시장을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고, 기타 문화교류, 행정교류, 관광교류, 기타 각종 교류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앞으로의 성과가 더 기대된다. 우리 입장에서만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또는 유럽, 일본의 더 큰 세계를 향해서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을 경우에 두 나라가 오히려 무역 양이 늘어나고 또 양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분업을 맡아야 되고, 중국은 임금비 면에서는 최근 향후 20년 동안은 중국의 임금비 틀림없이 한국보다 싸요. 그래서 일반 노동 집약형의 경쟁은 한국은 중국하고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하면은 훨씬 품질 이렇게 양국의 호혜, 상보상조 호혜로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자본을 가진 중국 기업과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의 벤처기업이 손을 잡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04년 중국 1위 온라인 게임 유통업체인 샨다의 일원이 된 액토즈 소프트는 중국 게임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쪽 사람들한테 온라인 게임이라는 거는 새로운 놀이문화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몇 명만 하는 놀이문화가 아니라 정말 많은 몇십만, 몇백만들이 모여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처음이거든요. 굉장한 문화적 충격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많은데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현재는 유일하게 온라인 게임 정도가 같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을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게임 속 등장인물의 현지화이다. 중국 게임 시장을 평정한 이 회사가 주는 교훈은 한국의 장점과 중국의 장점이 결합하면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끼와 열정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끼와 열정의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그것도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나라대로의 커다란 스케일의 비즈니스가 있고, 서버 기술, 저희 회사 컴퓨터용으로 하면 서버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러한 양 나라의 강점이 서로 조각이 돼서 이러한 문화의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중 합작 분야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한중 합작.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제조업이지만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는 전략적 제휴도 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해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첫째, 점에서 시작해서 선에서 다시 면으로 가는 아주 단계적
개혁 개방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지금 현재의 중국이 앞으로 10년 후의 중국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한중 양국이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포스코 차이나는 설비 투자와 첨단 철강 기술을 이전해 중국 철강 업계와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 개발과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자기네들도 외화가 유동성이 높아지고 또 과거처럼 저부가가치성 그러한 기업들은 더 해외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요즘은 전자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성 산업이나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지금 추가로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전환, 또 정책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세제면이나 이런 것도 해외 투자가에게는 불리하고, 삼성처럼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기업들도 있다. 좋은 상품은 반드시 팔린다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도 그런 믿음에서 출발했다.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입니다. 고기술 첨단 제품의 적지 출시를 통해서 중국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의 마케팅 전략을 펼쳐온 것이 상당히 주요를 해서 그동안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겨냥해 중국의 기업과 손잡고 설립한 하이닉스 ST 반도체. 이 회사가 공장문을 연 2006년에 이미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는 우시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첨단 전자기술 분야에서의 한중 합작은 단기간에 선진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더 환영하는 방식이다. 중국 3대 가전 메이커 중 하나인 TCL. 2000년에 설립된 이 회사가 7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글로벌 메이커들과의 전략적 제휴였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액정 텔레비전의 부품 중 가장 핵심인 브라운관 역시 삼성에서 만든 것이다. 개혁 개방 이후 초고속 성장을 이뤄온 중국. 세계의 시장으로 거듭난 중국의 발전 속도는 경이에 가깝다. 13억 인구의 무한에 가까운 시장, 넘치는 자본과 자원, 그리고 노동력.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앞둔 중국은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시장이다. 세계의 기업들이,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일반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향한 도전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중국 진출 기업 중 40% 이상이 현지적인 실패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분명 매력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중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아가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중 간의 윈윈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의 그 체인, 사슬 구조에서 보면 다운스트림 부분, 좀 약간 좀 덜 발달된 부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취약 부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간의 각축이 일어날 것이고,
그보다 훨씬 높은 고부가가치 부분, 즉 업스트림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은 불가피하게 경쟁과 협력이라는 양축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중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윈윈 협력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에 해왔던 이런 부품 공급기지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핵심 부품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이런 부품 중견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한중 간의 분업 구조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세대는 결국 기술 경쟁의 시대이고 브랜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양국의 IT 기업이라든지 BT 기업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신수종 분야 또는 뭐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공동 생산을 한다든지 또는 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력이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넘어 협력과 상생의 시대. 수교일에 중국과 한국은 첫 번째 무역 파트너이고 첫 번째 수출 시장이다. 1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 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 대상국이 된다. 사회, 문화, 정치 각 분야에서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온 두 나라. 한중 수교 15주년. 이 시대는 세계 경제 지도를 바꿀 새로운 한중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다.